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뇨가 없어도 안심은 금물입니다. 당신의 몸이 빵처럼 까맣게 타고 있다는 증거. 밥만 먹고 나면 쏟아지는 졸음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은 건강검진 결과표의 혈당 수치는 정상인데 이상하게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쑤시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몸속 혈관 안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긴 식곤증이 사실은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으며 내 몸속의 장기와 피부가 설탕에 절여져 서서히 늙어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단순히 혈당 수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와 당독소라는 개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주름진 피부, 뻣뻣해지는 관절, 그리고 깜빡거리는 뇌세포와 치매까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노화의 속도를 무섭게 가속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이것은 비단 당뇨병 환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내 몸을 늙고 병들게 만드는 달콤한 독소의 정체를 파헤치고 이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약이나 비싼 시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밥 먹는 순서 하나,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신체 나이는 10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제1장, 식후 쏟아지는 졸음의 공포, 혈당 스파이크란 무엇인가? 평소 공복 상태에서 잰 혈당은 정상인데 식사만 하고 나면 유독 몸이 나른하고 견딜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식곤증이라 부르며 봄 탓, 날씨 탓, 나이 탓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식후의 극심한 피로감은 췌장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이 혈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롤러코스터가 수직 상승하듯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혈당이 이렇게 널뛰기를 할 때 우리 몸의 혈관이 입는 데미지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혈관 내벽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비유하자면 거친 수세미로 혈관 안쪽을 팍팍 문지르는 것과 같은 상처가 생기는 셈입니다. 이렇게 생긴 미세한 상처 틈으로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끼어들고 결국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나 심근경색의 씨앗이 됩니다. 나는 당뇨약을 먹지 않으니 괜찮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숨어있는 혈당 스파이크가 당신의 혈관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2장, 몸이 빵처럼 구워진다? 노화의 폭탄 당독소. 당독소 혹은 최종당산화물 AGES이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우리가 매일 아침 마주하는 토스트기와 똑같습니다. 하얀 식빵을 토스트기에 넣고 구우면 어떻게 되나요? 열을 가하면 빵이 노릇노릇한 갈색으로 변하면서 딱딱하고 바삭하게 바뀝니다. 이것을 화학용어로 갈변 반응이라고 합니다. 놀랍고도 무서운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섭취하여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당분이 몸속의 단백질과 엉겨붙으면 마치 빵이 구워지듯 우리 몸의 세포를 갈색으로 태우고 딱딱하게 변형시킵니다. 이때 생성되는 찌꺼기가 바로 당독소입니다. 이 당독소가 무서운 이유는 특정 장기만이 아니라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을 파괴하여 깊은 주름과 검버섯을 만들고 관절의 연골을 딱딱하게 만들어 관절염을 악화시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뇌세포입니다. 당독소가 뇌에 쌓이면 뇌신경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강력한 독성 물질로 작용합니다. 즉, 내 몸에 당독소가 많다는 것은 내 몸이 속부터 빵처럼 바짝 구워져 늙어가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제3장 조리법이 독을 만든다. 직화구이의 배신. 우리는 건강을 위해 유기농 채소를 찾고 좋은 고기를 고르는 등 무엇을 먹느냐에는 많은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당독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식재료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독소의 양이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는 조리법은 음식의 맛을 좋게 하지만 동시에 당독소를 폭발적으로 생성시키는 주범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돼지고기라도 불판에 지글지글 구운 삼겹살은 물에 삶은 수육보다 당독소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닭고기 역시 기름에 튀긴 치킨은 푹 끓인 백숙보다 당독소 폭탄에 가깝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이 소화가 잘 된다고 즐겨 드시는 누룽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밥이 손바닥에 눌어붙어 갈색으로 변한 누룽지는 그 자체가 당독소가 생성된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일주일에 3번 먹던 구이나 튀김 요리를 한 번으로 줄여보세요. 대신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쌓이는 독소의 양을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맛을 조금 양보하면 혈관의 젊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4장 밥상의 혁명, 체단탄 법칙을 기억하세요. 한국인의 밥상은 보통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부터 한 술 크게 뜨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습관이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빈속에 들어간 탄수화물은 곧바로 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치솟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밥 먹는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보십시오. 1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의 앞 글자를 딴 체단탄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드세요. 나물 반찬, 샐러드, 쌈 채소를 식사 시작 후 약 5분 동안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겁니다. 먼저 들어간 식이섬유는 위장 내벽에 촘촘한 그물망을 쳐서 뒤따라 들어올 당분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춰줍니다. 그 다음에는 고기,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어 탄수화물 과식을 막아줍니다.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이미 채소와 단백질로 배가 어느 정도 찼기 때문에 밥을 평소의 절반만 먹어도 충분히 배가 부릅니다. 여기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식사 도중이나 직전에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곁들여 보세요. 파래무침이나 오이냉국 같은 반찬도 좋습니다. 식초의 산 성분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한 번 더 막아주는 훌륭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제5장 식후 10분의 골든타임. 눕지 말고 움직이세요. 옛 어른들 말씀에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게을러진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겠지만 건강학적으로 보면 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식사 직후는 우리 몸에서 소화작용이 일어나며 혈당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 있거나 소파에 눕게 되면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은 갈 곳을 잃고 곧바로 뱃살이 되거나 당독소로 변해버립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뒤에는 반드시 몸을 가볍게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격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기를 돌리는 집안일도 좋고 동네를 천천히 한 바퀴 산책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비가 오거나 나가기 귀찮다면 거실에서 TV를 보며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앞서 배운 까치발 들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가져다 쓰는 에너지 공장이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식후에 허벅지를 조금만 움직여주면 치솟으려던 혈당이 근육의 에너지로 태워져 사라집니다. 식후 10분의 가벼운 산책이 내일 먹어야 할 혈당 약 한 알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달콤한 유혹에서 내 몸을 지키는 지혜.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았다고 혹은 아직은 괜찮다고 방심하며 즐겼던 그 달콤한 습관들이 사실은 내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만 하면 놀라운 회복력으로 보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해 주십시오. 첫째, 굽거나 튀기는 요리 대신 찌거나 삶은 요리를 즐기는 것. 둘째, 밥보다 채소를 먼저 먹어 위장에 보호막을 치는 것. 셋째, 식사 후에는 눕지 말고 10분이라도 움직이는 것.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의 변화가 하루하루 쌓이면 요동치던 혈당 스파이크는 잠잠해지고 몸속에 끈적하게 붙어있던 당독소는 서서히 빠져나갈 것입니다. 맑아진 혈액과 한결 가벼워진 몸, 그리고 10년은 더 젊고 총명해진 뇌가 여러분의 노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가장 먼저 밥 공기가 아닌 채소 반찬으로 젓가락을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손짓 하나가 건강의 기적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